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듯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2의 중일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비판하며 대만 해협이 평화를 해친다는 내용을 담은 건데요.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2023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활동을 늘리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훈련은 일본에 대한 시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곧바로 분노를 표출했는데 일본이 중국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중국에게 역사적 범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일본에서 진행한 워게임은 중국인들의 분노를 극에 치닫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는데요. 중국 신화닷컴에 따르면 앞서 2월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실시한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한 도상연습 워게임 결과 중국이 참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워게임은 2026년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국, 일본의 참전을 가정해 미국과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 해군과 공군이 각각 대치했고 일본이 참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쟁은 약 2주간 이어졌는데 중국 공군은 미국과 일본에 밀려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군사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패전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결과에 대해 중국의 군사 블로거들은 이를 반박하면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대만 전쟁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일본과 중국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미중 반도체 갈등이 일본으로까지 번지면서 제2의 중일 전쟁이 번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힌 수출 규제 대상은 노광장치 등 23개 품목으로 1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들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실제로 미국 등 일본의 우방국을 제외하고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경우 수출이 아예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니케이는 앞으로 중국에서 슈퍼컴퓨터나 AI에 사용될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는 중국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이 반도체 제조 장치를 일본에서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기 때문인데 작년에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치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중국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며 일본 의량의 비난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글로벌 타임스는 1980년대 미일 반도체 전쟁처럼 일본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며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980년 미일 반도체 전쟁은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쇠퇴했던 사례로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도 깊은 유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중국이 강하게 쏘아붙였지만 사실 중국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제재를 앞두고 중국이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량을 평소보다 급격하게 늘려 비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의 6월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이 전달보다 무려 42%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중국은 일본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미국 제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는 앞서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았던 일과 오버랩되고 있는데요. 당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중국처럼 제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산 반도체 장비를 쟁여놓을 정도로 겁을 먹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우 잠깐의 산업적 피해가 있더라도 이번을 기회로 삼아 소부장 부품 독립을 선언하고 기술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지를 다졌기 때문입니다. 4년 넘게 가해진 일본의 제재에도 한국은 기술 자립화에 성공해 일본이 필요 없어졌지만 오히려 일본에서 피해가 극심하자 결국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손을 들고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이렇듯 벌벌 떨고 있는 중국을 보면 한국과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꽉 막힌 중국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제재 리스트에 오른 첨단 반도체 산업이 아닌 구형 반도체로 물량 공세에 나서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하는데 애를 먹자 비교적 구하기 쉬운 구형 반도체로 눈을 돌리며 위기를 타개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향한 매서운 칼날을 보면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국 중국도 일본을 향해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에 들어오고 있는 일본 식품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며 일본을 옥죄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북부세관에서는 일본산 쌀과 술, 과자 등 식품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지난달부터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개시했는데요. 실제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가 이뤄지면 수산물이 장기간 세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사실상의 수입 규제에 해당합니다. 작년 기준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비중이 22%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나서자 이에 중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서서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이어 중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도 대일본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TBS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제품을 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98%, 80%라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은 특정국을 겨냥해 수출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 일본이 제재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서방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언급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먼저 도발하진 않겠지만 도발에는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었습니다. 이는 예전에 중국이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벌였을 때 가했던 일본 히토류 이슈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쓰이는 히토류의 중국 생산량이 당시 97%를 차지할 정도라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초반엔 중국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확 낮추며 중국 히토류 기업들이 오히려 위태위태해졌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상황을 보고 세계 각국은 언제든지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탈중국에 나서며 중국의 수입망을 다변화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이번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가 장기화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당장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에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만큼 당장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를 전략 자산화에 나선다면 그때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나올수록 중국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히토류 사태 때처럼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계기로 전 세계 기업들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탈중국가 속화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중일 전쟁 당장이라도 시작될 것처럼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만 의기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